전 세계 곳곳의 바위 표면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막의 절벽부터 깊고 깊은 협곡까지 이 고대의 메시지들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죠. 자, 이 미스테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오래된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인류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또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기록인 거죠. 그 깊은 신비와 고대의 시간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이 암각화를 둘러싸고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대 외계인이나 심지어 공룡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니까요. 대중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했죠. 자,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바로 미국 유타의 협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또 아주 기이하고 뭐랄까 환상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형상들 좀 보세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타스리 화성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커다란 눈에 머리 위로 삐죽 솟은 저거 때문에 이거 외계인이다 하는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됐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고고학자들이랑 민족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더듬이라고 생각했던 저게 사실은 프레몬트 문화 사람들이 의식 때 쓰던 깃털이나 동물 뿔로 만든 아주 정교한 머리 장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그린 거였죠. 자, 외계인에 이어서 이번엔 공룡입니다. 카치나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이 그림, 이거 딱 봐도 공룡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발견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 인류 역사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대발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첫째, 이 공룡 모양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광물 얼룩이 우연히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둘째, 주변 그림들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기껏해야 2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공룡 시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 모두가 아는 과학적 사실. 공룡은 인류가 나타나기 무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익룡 그림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최신 기술로 분석해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휴대용 분광기라는 장비로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서로 상관없는 여러 이미지들이 우연히 겹쳐서 익룡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죠? 외계인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그림들을 남긴 걸까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의 해답의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계속 살아온 후손들이었죠. 호피족의 후손인 버트람 사다와 씨에게 이 그림들은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과 지금의 자신을 이어주는 살아 숨쉬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무슨 몬스터 도감이 아니었던 거죠. 곰 발바닥이나 옥수수 그림은 우리로 치면 김씨, 이씨 하는 씨족의 상징 같은 거였고요. 모든 사냥감의 어머니 같은 신화 속 장면이나 지하세계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창조 이야기까지 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체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유타의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풀렸으니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브라질로 떠날 건데요. 이곳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상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훨씬 더 거대한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수십 년 동안 고고학계에서는 클로비스 우선이론이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뭐냐면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온 게 약 13,000년 전쯤이다라는 이론이었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브라질의 페드라 프라다라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암각화랑 그 아래 지층이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류의 흔적을 분석해 보니까 글쎄요, 무려 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5만 년! 기존 이론보다 무려 3만 7천 년이나 더 따른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든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물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수세 연대를 측정하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나 한 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지층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뒷받침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했죠. 인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유타와 브라질, 이 두 사건 파일에서 얻은 단서들 한번 모아볼까요? 이걸 통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좀 더 보편적인 인류의 이야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실 바위의 그림을 그리는 건 특정 지역만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 유타의 협곡부터 저 멀리 중국 화산의 어마어마한 절벽까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신기한 건 문화도 다르고 대륙도 다른데 이 그림들이 담고 있는 목적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긴 우리 땅이야 하고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들의 신화나 중요한 의식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물려주고 또 수천 년 후에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언어였던 셈입니다. 고고학자 폴 반의 말이 이 본질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는 바위에 무언가를 새기는 행위가 그냥 예술활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본능적인 행동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DNA에 새겨진 무언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고대의 암각화에서 시작된 이 본능이 광활한 대지를 캔버스 삼는 현대의 대지 예술이나 도시의 벽을 채우는 그래피티 아트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수천 년이 흐른 뒤에 미래의 인류가 우리 시대를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긴 이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해석될까요? 어쩌면 우리도 고대인들처럼 미래에게 거대한 질문을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